평에 용문리에 있는 전원주택, 일반 단독주택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이 금액이면 저렴할 수가 있는 게 시세에서는 9천에서 1억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8,700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이때 이 금액에 받으면 뭐 괜찮겠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시면 문제는 여기에 임차인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 서승관입니다. 평에 용문리에 있는 전원주택, 일반 단독주택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토지는 73평이고 건물은 40평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지금 현재 감정가는 1억 7,800 정도 나왔는데 두 번 유찰이 돼서 8,700 정도의 최저가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땅 면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이 금액이면 저렴할 수가 있는 게 우선 용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위치마다 다르지만 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돼요. 물론 전철역에 많이 가까워서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들은 뭐 150 정도, 그 정도도 합니다. 용문역하고는 사실 거리가 조금 먼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용문역, 이제 이 라인이 있는데 위치상 봤을 때는 A급 지역이라기보기에는 B급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평당 한 70 정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땅 모양으로 봤을 때는 뭐 세장형의 남양 토지이긴 한데 평당 가치는 한 7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땅이에요. 사실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이 근처에 있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용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의중앙선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철역하고 가까운 지역이 땅값이 좀 더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 뭐 경의중앙선 자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 비슷비슷했을 겁니다.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이런 조건들이 사람마다 이제 선호하는 게 다 다르긴 하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뭐 하천이 흐른다던가 이런 걸 선호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산중에 위치한 걸 또 선호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남향 땅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땅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땅 같은 경우는 지금 20번지, 21번지 여기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대장형 토지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에 이제 붙어 있는 토지고 위치는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용문 내에서도 이제 지역적으로는 전철역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볼 수는 뭐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자, 근데 이 물건을 보시면 지금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을 보면 토지에 대한 감정이 73평인데 8,100만 원이 나왔어요. 평당 가격이 100만 원 이상 감정이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좀 과하게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상 봤을 때는 평당 한 7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니까 땅 가치는 5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봐야 될 것이고 또 건물을 보시면 단층에 2층에는 단독주택인데 창고를 지었어요. 5평을 한 약 30평 정도 되는데 이게 감정이 또 9,400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감정도 지금 아까 보시면 건물이 벽돌조 건물인데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당 지금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잡힌 건데 제가 보기엔 150 정도가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전체 감정을 보면 시세에서는 9천에서 1억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8,700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이때 이 금액에 받으면 뭐 괜찮겠죠. 감정은 어쨌든 많이 나왔지만 그런데 이 사건을 보시면 문제는 여기에 임차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1억 3천이라고 돼 있어요. 1억 3천 이하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낙찰자는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낙찰자는 1억 3천 이상의 낙찰받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부동산이 1억 3천 이상의 가치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만한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은 현재로서는 낙찰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낙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특이한 점은 옆에 보시면 경매 신청인이라고 돼 있고 종전사건 임차인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종전사건 임차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임차인이 이전에도 지금 현재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현재 소유자가 2020년도에 강제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들어가 보시면
이 당시에는 감정평가가 한 1억 6천이 나왔었고요. 이때도 6차까지 유찰이 돼서 최저가 2,600일 때 3,8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 당시에도 보시면 아까 있었던 그 임차인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증금 1억 3천이었고 낙찰 3,800이면 못 받은 보증금 9,200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는데 결국 이 임차인이 못 받으니까 또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보시면 아까 그 임차인이 그대로 계속 권리가 2016년 11월 10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확정일자, 이걸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우선 변제권은 한 번을 사용하면 또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경매에서 임차인이 이미 한 번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3,800만 원 정도를 경매 비용을 빼면 약 한 3,300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그 정도의 보증금은 배당을 받았지만 나머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사건에서 또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근데 확정일자는 지난번에 받았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이 임차인은 이 확정일자를 기준해서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간혹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임차인이 종전 사건에서 현재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임차인들이 낙찰에 다 받는 줄 알고 이거를 입찰했다가 이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고스란히 보증금을 인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행히 이 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임차인이 그런 내용을 알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못 받은 보증금 때문에 9,300 정도를 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채권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다른 채권자가 또 여기에 있었다. 다른 가압류권자가 뭐 금액이 2억, 3억 이런 큰 금액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리 기준에서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못 받은 돈 9천 몇백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이 가압류에 의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 다른 채권자가 또 있었다면 그 채권자들과 안분배당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분배당이라는 것은 채권액을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채권자의 금액이 뭐 3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3억과 이 임차인이 못 받은 9,300에 대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이 임차인은 배당을 일부만 받게 되고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다 보니까 낙찰자는 또 못 받은 보증금을 추가로 또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물건은 현재 다른 채권자는 없는 상태고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현재 1억 3천 이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리 안 되니까 다행인 상황인 건데 만약 이 부동산 가치가 뭐 감정 금액 정도의 가치가 된다라고 했다면 제가 보기엔 이거 낙찰받았다가 말 그대로 물리는 입찰자들이 상당수 아마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명심하실 내용이 현재 임차인이 종전 사건의 임차인이었다라고 한다면 확정일자는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